자, 다음에는 그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김용현 그 피고인 관련해서 뭐 재판을 혹시 보셨나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요. 봤죠. 공개 재판이었죠. 최혁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지규현 판사는 예능 MC입니까? 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그 우리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내용 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몇 편을 좀 봤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정말 재판관인지 아니 무슨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말투는 그 뭐 술집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어투의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윤석열 변호인단이 막말 수준의 말을 퍼붓는데도 제지도 하지 않고 그거를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까지도 저는 보게 돼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재판의 재판관이 저렇게 진중하지 않게 재판들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저런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대법원이 당연히 재판부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주의를 주든가 뭔가의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의 내란 재판 자체를 희화화하는데 대법원이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은 국민의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산 검토인데 그럼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국민들 보기에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저런 행태들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정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왜 변호사님들은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밥때 됐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서둘러야 너무 그런 말도 가벼워 하고. 보여 판사가. 네, 예. 뭐 이게 권위와 이거 판사 분들은 저기 재판장 위에 있잖아요. 우러러보고 있는데 들어오면 우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예의를 표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판사가 있나. 약간 저는 좀 기분 나빴어요. 이 지기현 판사가 보건, 식품, 경제 담당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법사위에서 보건, 식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내란 막 이랬잖아요. 보건 의원으로서는 보건은 식품은 되게 좀 이 사법부에서는 약간의 그런 이미지구나라는 것 때문에 약간 아쉽기도 그러셨군요. 했는데 예. 아니 본인이 재판장에서 그렇게 가볍게 행동을 하니까 이게 사법 체계의 권위가 씁니까? 자,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작위 재판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서 자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 폭로 내용이 뭐냐면 자,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것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윤석열은 지기현 판사에게 윤석열 사건이 배당되었는데 국민 여러분 이건 랜덤으로 배당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겁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내란 사건들 다 지정했습니다. 자, 전담 재판부가 있죠. 법원에는 전담 재판부와 일반 재판부가 있습니다. 예. 전담 재판부, 성폭력, 선거, 부패 등 있죠. 예. 그런데 내란 사건은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배당.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지껏 속았어요. 법원 공보에만 가도 전담이 있습니다. 성폭력, 선거와 부패, 그리고 재정, 그리고 지기현은 식품과 보건 전담이에요. 그러면 내란은 전담 재판부가 이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지기현에게 윤석열 사건을 가서 지정했어요. 관련 사건으로 배당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말씀을 그렇게 이게 드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장님, 여러분은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 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했다가 일반 사건으로 여러분은 바꿉니다. 여기에는 성폭력 전담 등이 있는데 내란 전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은 위헌 운운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여기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방해받았어요, 여러분. 박영호 의원이 계속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선거와 부패 전담, 보건과 식품 전담, 재정 전담, 아동 범죄 전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건과 김용현 사건은 내란입니다. 그러면 내란 전담을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은 일반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전부 다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하고도 이 상황에서 직위원회 가게 여러분은 일반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위원에게 송석준 의원님과 신동우 의원님이 조용히 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김용현을 직위원에게 배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지호 사건, 윤석열 사건을 다 넣고 직위원은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위원은 식품과 경제를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용현과 내란, 윤석열의 내란에 당토 맞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하게 전담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전부 다 적시 처리 필요 사건으로 전담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받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행정처에 있는 39명한테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그냥 보내도록 돼 있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두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제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면 법원행정처장 아니에요? 어디서 법원행정처와 법원행정처장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39분의 행정처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국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법원은 직위원에게 윤석열 사건을 갖다가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직위원은 조희대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의 사건을 구속 취소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지만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법원을 믿고 지지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끄러워요 좀. 위원장 말씀. 네, 답변하십시오. 예, 나경원 의원 말하는데 내가 계속할까? 그리고 중요한 자,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의원 변호사예요? 내가 묻고 싶은데 윤석열 의원 변호사예요? 윤석열 변호사예요? 예, 윤석열이 총을 쏴서 죽이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 나경원 의원 이름은 없다 이건가? 송석준 그거 반성하세요. 반성해.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네.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변명이셔. 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내란 사건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담 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아마도 중앙법원에서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라고 특정 지어진 유형별 사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거기에는 모든 재판부에 대해서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배당 절차를 갖다가 착착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하는 게 타당해요? 일 그냥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벌써부터 잘못 시작했어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란에 부역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을 그 중앙법원에서 특정 재판부에 오히려 지정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이제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이나 또 조지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건에 붙여서 같이 지금 3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사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7일에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 사건이 있고 일반 사건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나 봐요. 그런데 내란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없으니까 중요 사건으로 가지 않고 일반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건 추측인데 말 그대로 의혹인데 대법원 쪽에서 그 사건을 혹시 직위원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용현 사건이 처음에는 중요 사건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직위원이 그 김용현 사건 일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련 사건이란 명목으로 윤석열 사건도 준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사건이 왜 처음에 중요 사건인 김용현의 사건을 중요 사건을 일반으로 바꿔서 추후에 직위원한테 윤석열 사건을 줄 그 빌미를 줬느냐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서영교 의원이 지금 어떻게 내란 재판부에 직위원이 매칭이 됐지? 예.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냄새는 나는데 뭐라고 우리가 정황을 잡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층 더 들어간 단서를 사실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내란에 대한 것, 그리고 김 전 장관이 맨 처음에 출석하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매칭되냐, 어느 재판부에 매칭되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 내란 사건 관련해서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원 사건으로 지정을 했다가 다시 일반 사건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예. 왜 왔다리 갔다리 했지? 근데 우리가 봐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 맞아요. 근데 이걸로 지정을 해버리면 재판부가 특정 이 관련된 전문 재판부에 직접 지정 배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놓고서는 직위원을 지정 배당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그랬다가는 아니 직위원이 보건식품 경제하고 있는데 왜 내란하냐고, 분명히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내란과 관련된 그 담당 재판관들이 더 전문성 있는 재판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민주당이 지적을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으로 돌려. 그리고 랜덤했다 그래.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쓱 밀어넣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지금 서영교 의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날 그래서 법사위에서 물어봤죠. 법원 행정처장한테 천대요. 어떻게 이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을 접수했다가 다시 일반 사건을 바꿨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요. 그리고서는 적시 처리 중요 사건을 하는 것이 특별하게 따로 개인적인 구두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시로서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게 근데 이해가 됩니까? 예.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거는 적시 처리 아니고 중요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으로 돌려.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 그런 판단을 해서 돌렸느냐 다시. 그러면 일반 사건하고 랜덤으로 한다고 했지만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갖고 랜덤이 아닌 직위원한테 간 거 아니냐. 이거를 앞으로 밝혀내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고, 특히나 조희대 대법관일 때 연구관이었던 직위원 판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재판 연구관. 이 둘의 예.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까지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혹이 한층 더 들어간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현 장관을 직위원에 배당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 받아, 조지호 받아, 노상원 받아 했고 다 직위원 재판부로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일부가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일 때 재판 연구관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직위원한테 배당이 된 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구속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년 1월까지 1심을 선고할 수 있을까? 만약 못한다면 지금 6개월을 넘겨서 풀려날 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의원의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되니까. 11월이었고 12월 남았는데 12월까지 심리 마친다 그랬는데 지금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 본인이 직접 반론하다가 곽종군 사령관이 아니 한동훈도 뭐 총에 쏴서 죽인다 그런 것까지 굳이 윤석열이 염장 지르지 않았으면 곽종군이 얘기 안 했을 사실까지 지금 맞아요, 맞아요. 재판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도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기현 판사가 사실은 룸사롱도 가고 그리고 막 지인들이랑 룸사롱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 너무 가볍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란 재판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결과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재판 아동 그런 전담 재판부도 있고 여러 영역에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서 일단에 이 재판이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심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내란 재판 관련해서 그 변호인 측은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왜 이걸 공개하느냐. 그런데 그 공개하면서 자충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군의 날 8시부터 술을 마셨다고 소맥 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다 본인이 했어요. 지금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곽정근 전 사령관은 그때 한동훈 불러서 총 쏘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신문하고 본인이 반박하고 있잖아요. 재판에서. 예, 예. 근데 그거는 변호인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인이거든요. 아, 변호인단이 신문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증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잘하면 본인은 뒤에서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사인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대응 못하니까 내가 직접 제일 잘한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 보고 그러면서 계속 실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수가 나오고 그런 만큼 윤석열 이 본인이 변호인단과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호인단의 또 한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이 그들의 대응 논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매우 로우 레벨 그런 대응이다라는 거를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